토트넘과 웨스트햄의 치열한 런던 더비는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왜 그 자리에서 슈팅을 안 하는가? 오늘 초점을 못 맞추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팬들도 손흥민의 총은 언제 발사되는가라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의 득점 상황에서 수비수들을 끌고 슈팅 자세로 시선을 끌었던 부분은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결사 손흥민의 벼락같은 슈팅을 기대했던 토트넘의 팬들은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 슈팅 1개로 최저평점을 받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은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리그 4위 진입에 실패했지만 손흥민의 기록과 열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손흥민의 400번째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운 경기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을 격려하는 SNS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풀타임 출전으로 2경기 연속골을 노렸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웨스트햄의 제러드 보웬과의 득점 경쟁도 관심을 모았지만 골 사냥에 실패하면서 공동 3위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에게 최저평점을 주면서 웨스트햄의 두 센터백에게 밀착마크를 받으면서 매우 조용한 밤이었다. 토트넘의 원톱 공격수로서 실망스러운 경기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레넌 존슨과 포로, 골키퍼 비카리오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고 미드필더 메디슨은 손흥민과 함께 최저평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 내내 밀어붙였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터진 토트넘의 선제골에는 손흥민의 침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베르너가 왼쪽 측면에서 찔러준 땅볼 패스를 쇄도하던 존슨이 그대로 방향만 바꾸어 웨스트햄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당시 웨스트햄의 수비수 5명이 모두 손흥민을 지켜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존슨을 누구도 막아서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수비수들이 베르너가 컷백을 해주고 손흥민이 받아서 슈팅하는 것으로 주시하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기회와 빈 공간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도 전반 13분 페널티 박스에서 회심의 오른발 슛으로 웨스트햄의 골문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걸렸습니다. 도리어 전반 19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웨스트햄의 주마가 헤더를 위해 점프하면서 얼떨결에 등에 맞으면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볼점유율에서 무려 71%로 압도적인 흐름을 잡았지만 끝내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후반에도 토트넘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공세를 펼쳤고 간혹 웨스트햄이 역습을 하는 양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37분 히샬리송을 투입하며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자리를 옮겨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어진 공세에도 토트넘은 끝내 결승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승수 쌓기에 실패한 토트넘은 17승 6무 7패, 승점 57점으로 5위에 머물렀습니다. 챔스리그 출전 마지노선인 4위에 있는 아스톤빌라의 승점 59점과 승점 차는 2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웨스트햄은 토트넘을 상대로 무승부 경기를 한 것은 승리 못지않은 성과입니다. 여전히 리그 7위에 머물러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햄은 한 게임이라도 패배를 하게 되면 주르르 미끄러져서 10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리그 7위부터 13위까지 승점 1점 차이로 순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무승부 경기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미워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A매치 기간 동안 풀타임 출전을 하고 긴 비행시간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고 쉬지도 않고 토트넘 경기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루턴타운전에서도 후반 막바지에는 제대로 뛸 수도 없을 정도로 지친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입니다. 당시 역전골을 넣었을 때에도 베르너에게 패스를 하고는 살짝 뒤로 처지기까지 했습니다. 존슨이 밀어내주는 공이 살짝 짧게 여겨질 정도로 손흥민이 빨리 치고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도 루턴타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다시 웨스트햄 원정 경기까지 풀타임 출전한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다시 손흥민의 득점을 기다리면 된다. 손흥민이 지쳤다는 것에 스스로를 위로한다라며 무승부 경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 역사상 400번째 출전이라는 대기록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1992년 프리미어리그 창설 이후 447경기 출전의 위고 요리스와 435경기 출전의 해리케인에 이은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1882년 창단으로 내려가면 142년 토트넘 역사에 단 14명만 이룬 대기록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통산 160골을 달성하면서 토트넘 역사상 상위 4위의 득점 랭킹에 올라섰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18골 60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200골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워나가면서 매경기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의 기록을 세우는 손흥민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SNS는 전반전이 종료된 후에 통산 400경기에 나선 손흥민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 손흥민은 카메라를 들고 나와 사진을 찍으며 역사적인 기록을 상기했습니다.
기록은 토트넘 데뷔전이었던 2015년 선덜랜드전 데뷔골을 넣은 라바아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첼시전 30m 단독 드리블 득점, 2019년 벌리전 70m 드리블골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021-22 시즌 득점왕과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장이 된 장면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 외국인 선수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측면 공격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외국인 선수 베스트 11 공격수에는 한국의 손흥민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알바레즈, 이집트의 살라가 선정되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독일의 크로스, 스페인의 로드리, 노르웨이의 웨데가르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비진은 우크라이나의 진첸코, 네덜란드의 판다이크, 아르헨티나의 로메로, 스페인의 포로가 구축했습니다. 골키퍼에는 프랑스의 아레올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있는 노르웨이의 홀란드는 외국인 베스트 11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홀란드 대신 맨시티의 동료 공격수 아르헨티나의 알바레즈가 포함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과 함께 수비수 로메로와 포로가 베스트 11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무승부는 너무나 아쉽지만 손흥민은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당연한 주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도 실점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도 경기를 쉽게 풀어가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축구이다. 토트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팀도 열심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모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점이나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승리할 의욕도 없이 설렁설렁 다니다가 실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팀도 죽기 살기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실점을 하고 패배를 하기도 한다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이 통산 5번째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기대하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국이 3월에 선수상 후보를 밝히지 않았지만 4경기에서 3골 2도움을 올린 손흥민이 포함될 것이 확실합니다. 최종 후보에 올라갈 뿐 아니라 수상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통산 5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다면 웨인 루니, 로빈 판 페르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토트넘과 리그 4위 경쟁을 하고 있는 에스턴 빌라는 오늘 밤 맨시티와 리그 31라운드를 치릅니다.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맨시티로서는 반드시 에스턴 빌라를 잡아야 하고 에스턴 빌라 역시 확실한 리그 4위를 위해서 승점을 챙겨야 합니다. 두 팀 역시 오늘 죽기 살기로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토트넘은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말 노팅엄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득점왕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